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제주도와 전남 지방을 시작으로 올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가뭄이 극심했던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는 비의 양이 적어서 해갈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애타게 기다린 만큼 비 소식이 반가운데요. 올해의 장마의 특징은 무엇인지 또 미리 대비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요.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점차 장마의 특징이 좀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네, 우선 이 장마 전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장마는 우리나라 북동쪽의 오호츠크의 고기압과 남동쪽의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형성되는데요.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장마 전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통 장마 기간에는 비가 쉽게 그치지 않고 사나흘에서 최장 일주일가량 내렸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마의 양상이 점차 달라지는데요. 비가 계속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고 한두 번 정도 이 폭우가 쏟아지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통상적인 장마 기간인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비 대신 무더위가 찾아오는 이른바 마른 장마도 늘어났습니다. 또 예년보다 장마가 늦게 시작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이번 장마도 제주도는 평년보다 4일에서 5일, 그리고 남부지방은 이틀 정도 늦다고 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의 장맛비도 평년보다 하루 정도 늦은 것이라고 합니다. 네, 작년에도 20년 만에 마른 장마가 찾아왔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점차 장마의 특징이 달라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네, 우선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한반도 기후가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난화로 한반도 기후가 점차 아열대화되면서 여러 날 약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이 한 번에 쏟아지는 형태로 장마 형태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작년 여름에도 엘니뇨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엘니뇨는 남미 적도 부근 태평양의 해수원 온도가 6개월 넘게 평소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죠. 올해도 엘니뇨로 인해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늦게 발달하면서 장마도 늦어지고 또 마른 장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가뭄이 무척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마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참 반가운데요. 또 한편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도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전국 곳곳에 산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방댐이 설치돼 있지만 정작 방치돼 있는 사례가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방댐은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계곡에서 쓸려 내려오는 토사나 나무를 걸러내서 산사태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돌과 흙이 쌓여 있는 등 방치돼 있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사방댐이 가득 차 있으면 폭우 때 떠내려오는 토석과 나무들이 댐을 그대로 타고 넘어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댐을 만들 때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준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산림청과 지자체가 전국에 설치한 사방댐은 모두 8,700여 개에 이르고 설치 비용은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방댐은 지어만 놓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가 컸었는데 또 이제 중국에서도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났다면서요? 네, 그 양쯔강 침몰 사건에 아픔이 남아있는 곳이죠. 네. 이 양쯔강 협곡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남부에서는 장맛비가 3주째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강에 쏟아진 토사가 6m 높이의 파도를 만들었고 거센 물결이 일어서 반대편 강 위에 정박해 있던 배 13척을 삼켰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선박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남자아이가 파도에 휩쓸려서 익사했고요. 또 피서객 5명이 중경장을 입었습니다. 중서부 충칭을 비롯해서 스촨과 후베이, 저장과 이누이 등 남부지방에 3주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와 실종자를 합쳐서 30명에 육박하고 재산 피해도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양의 토사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전조 현상을 분석해서 산사태 발생 1시간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연구 기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산사태는 집중호우로 토사의 수분이 많아져서 흙끼리 뭉치는 힘인 응집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데요. 흙이 물을 머금은 정도나 토사의 흐름, 지층의 움직임 등을 측정해서 산사태를 미리 예측하는 원리입니다. 잠시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실까요?
실제로 강우가 내리면서 집안 내에서 어떠한 반응이 발생하는지는 저희가 정확히 그동안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비가 내리고 그에 대한 지질의 특성들이 어떻게 변해나가는지를 실시간으로 이해를 하고 이를 통해서 산사태를 발생하는 전조를 찾아내는 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연구진은 이 시스템을 지리산 3곳, 설악산 1곳에 설치했고요. 올해 속리산 등 3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해당 지역 지질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18년부터는 산사태 발생 예보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또 한 가지 도로가 움푹 패이는 현상, 이 포트홀도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주로 장마철부터 9월까지 가장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도로가 움푹 패여 있어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물에 취약한 아스팔트의 특성상 장마철에 이런 포트홀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포트홀은 균열이 생긴 곳에 빗물이 고여서 결집력이 약해진 아스팔트 도로가 결국 차량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현상인데요. 서울에서만 연간 5만 건 이상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한 해 33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스팔트의 자료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경제성을 따져볼 때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결국 당장은 예방과 운전자의 주의로 사고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포트홀을 피한다고 핸들을 갑자기 돌리거나 급제동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운전 중에는 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또 포트홀을 밟았다면 반드시 타이어 상태를 체크해서 손상이 생긴 것에는 즉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밖에도 또 미리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우선 집에서 점검해 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서는 하수구나 배수구를 점검하는 게 중요한데요. 빗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막힌 곳을 미리 뚫어줘야 하고요. 또 축대와 담장도 미리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네.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큰 피해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균열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만약에 금이 간 부분이 있다면 보수를 해야 합니다. 또 빗물이 전기시설로 스며들면 화재나 감전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꼭 교체를 해야 합니다. 네, 호흡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 시설을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하고 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장마철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쓸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장마철에는 굉장히 기온은 높은 데다가 습도도 높아서 조금 여러 가지로 세균이라든가 이런 게 번식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식중독에 걸리기 쉬운 만큼 주의가 무척 필요합니다. 우선 손을 깨끗하게 씻고 물은 꼭 끓여 마시는 게 안전하다고 하고요. 또 음식물은 5도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고 특히 육류나 생선은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또 장마철에는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데다 일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기 쉽다고 합니다. 일조량이 줄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실내에서도 꾸준히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신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양 섭취를 골고루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면역력을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비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해마다 6,700억 원에 이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